그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고요. 어제는 여당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제 정청래 대표 연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측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 자,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에 이어서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죠.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늦긴 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안 늦어가지고. 될 줄 알았죠. 또 그렇게 물어보시. 되실 줄 알았죠, 저는. 아니, 많은 방송에서 예. 제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많은 전문가들 중에도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제 당에 다시 복당하신 지 얼마 안 됐고 4개월. 그래서 네. 솔직히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은 많이 했었어요. 저를 모르는 본인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당원들의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살아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의 선택이 위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한 표는 경제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한 표는 경제해달라. 최고위원 2표이기 때문에 한 표는 양향자가 아니라 한 표는 경제해달라. 경제해달라.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 그리고 매력적인 전국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고. 그게 통한 거라고 보세요. 네네. 한 표는 경제해줘야지 이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가지 페널티? 아니 페널티가 아니라 5가지의 뭐라고 그러죠? 이게 부족한 점이죠. 왜 네. 호남 출신인데다가 원외인데다가 찬탄파로 몰려 있는데다가 네.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민주당 출신인데다가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또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안들이었죠. 그래서 저 하나로 유능한 경제정당, 매력적인 전국정당이 됐다. 거기에 통했단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수파고 말하자면 이제 비주류고 그런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당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거 잠시 후에 좀 하기로 하고 우선은 국회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란이란 단어가 26번 나왔고 내란 청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명심하셔라.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부 퇴장이 시작됐고 항의가 나오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다분히 이제 정치공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 압도적 다수당이 됐어요. 예. 근데 다수당 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효과적인 어떤 선거 전략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끌어내야 소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란 윤석열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빠르게 그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전국에서 느껴지는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26번이나 정청래 대표가 한 거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계속 잊을만 하면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어떤 그 메시지가 어제 내내 내란 26번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이제 한민수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한민수 의원 얘기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 사과를 뭐 당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윤 전 대통령하고 끊는다, 단절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민수 대선 후보 모두가 다 사과했었어요. 네, 큰절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과라는 주장은 내란 프레임을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정치적 수사다. 사과를 아무리 해도 계속 사과하라고 할 거다. 계속 사과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당의 내란 청사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적폐청사를 5년 동안 외치다가 지금 정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것과 닮아있다. 데칼코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년 내내 또 사정정국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내란 청산 이게 정권의
몰락의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적폐청산이 필요하지만 그게 과하면 안 되듯이. 그렇죠. 본인들이 적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내란 유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네. 뭐 민주당 분들은 뭐 그 얘기 들으면 또 펄쩍 뛰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네. 그렇게 보신단 말씀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위헌 정당 이 얘기도 과하면 역풍 불 거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준 것 아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 계속 외치면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도 그럼 민주당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질문으로 올라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뭐 한동훈 대표 뭐 이런 분들이 했지만 장동혁 대표, 신임 대표 입장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분은 윤어게인 쪽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우리 당의 입장이 계엄령은 위법했다. 예, 위헌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오판이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 결과 헌재의 어떤 파면 결정도 우리가 수용을 했고 그래서 사과를 했고 거기서 대선이 됐고 뭘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수도 없이 사과하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고 위헌이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선거 앞두고 이걸 계속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국민의 삶은 어찌 되든지 간에 이걸로 우리는 뭐 끝까지 가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양현철 최고위원은 뭐 계엄에 분명히 반대하고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 찬성 입장도 분명히 냈던 분, 그러니까 당내 주류 친윤계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내란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것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의 계엄령이 있었던 즉시 제가 이미 국정 운영에 동력도 잃어버렸고 또 그 국민들의 인식에서 이제는 그런 역량도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빨리 하야하시라 그랬죠. 저는 스스로 내려오시라.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 있지 않았으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파면이 된다.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사과를 뭐 전임 대표들이 하긴 했지만 여전히 단절 못한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절한 시기에 고려해 보겠다예요. 면회를. 언제 가겠다가 아니라 이게 뭐 당장일지 뭐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선이 그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권 뭐 유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제된 메시지지 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안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대표하는 그 기간에는 안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표가 가자고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표가 가자고 하면 그땐 갈 수밖에 없다. 갈 거다 그러셨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 그 판단을 받고 계시는 감옥에 계시는 분을 지금 지도부의 위치에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장동혁 대표 하시나요? 대표가 하시죠. 대표가.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나 대표 중에 한 분이 하시는데 네네. 국민의힘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차례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아무튼 송원석 원내대표가 됐든 장동혁 대표가 됐든 그 내용은 어디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여당 폭주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알리는 그런 어떤 연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독재라고까지 비판받는 독주와 독선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검사에서 검사의 특별판사 또 뭐 특별재판부 이런 걸 밀어붙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험한 신호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고요. 아울러 저는 중요한 게 이제 비전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그 조언도 드렸고 그리고 대한민국 가야 할 길, 또 국민의힘이 왜 필요한지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 이재명 정권을 아주 주시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필요한 한국은 딱 두 가지에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한국이 얼마나 그 역할을 미국과 함께 해줄 것이냐고. 견제. 그렇죠. 두 번째가 그 대기업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의 어떤 그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이 정권에서 해줄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경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노조 또 노동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과연 미국에 필요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중에서 그래도 패권 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사라졌어요. 그런 게 굉장히 위기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로 내모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라졌다는 거는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뭐 어제 누구죠?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서도 아주 극히 짧게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만 사실 AI 말씀을 많이 하셔도 다 반도체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60-70%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함부로 못하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이제 그 단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공장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뭔지,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시를 해야 되고 이 정권 또 민주당이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마 대통령 이제 100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00일을 맞아서 건네는 양양자 최고위원의 조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당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그 장동혁 대표 일단 최고 지도부 내의 소수파로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도 혁신파예요. 혁신파입니까? 네, 혁신파죠. 왜냐하면 선거 때도 계속 새로운 변화, 혁신을 외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80도 달라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도 성향의 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을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에도 이제 효능감을 어느 정도는 좀 줘야 되니까 그런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그 태도와 또 메시지를 내고 있죠. 지금 이제 혁신파다 그리고 뭐 중도적인 스탠스로 좀 변화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패널 인증제 시행하겠다. 네. 그리고 나를 최악이라고 했던 사람하고는 함께 뭐 할 수 없다. 그 최악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선거 막판에 최악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뭐 차악을 선택해달라 호소했던 그것에 대한 저격으로 지금 들려서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패널 인증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대표로 선출됐으니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해달라는 저는 부탁이지. 그게 뭐 이렇게 부탁이자 또 한편으로는 경고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방송 패널 인증제 실현 가능성 있나요? 이거 그냥 경고 차원이지 진짜로 할 건 아니라고 보세요? 저 우리 김현정 앵커께 여쭤보는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패널 인증을 인증제를 당에서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방송국에서 그걸 뭐 법이라고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시청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시청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당에게 뭐 인증받는 것이 뭐 중요하냐, 더 먼저냐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저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게 사진에 패널 인증해야 되는 사람 중에 사진에 저도 있습니다만. 그럼 인증을 못 받는 패널에 들어가세요? 최고위원님이신데? 그래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의 어떤 몸값을 키워주는 그런 오히려.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포스터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네, 저도 그걸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만든 건 그런 아니죠? 건 아니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돌고 있는데 저도 제가 있어서 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몸집을 키워주는 거다. 네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말을 꺼낸 건 맞아요. 근데 실행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네, 시청자들이 원하는 우리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당만을 또 그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게다가 방송은 자율적 영역입니다.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든 불문하고 CBS, 그것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BS를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의원 얘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고요. 이제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뭐 민주당만으로도 의석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고 권성동 의원도 불체포 특권 난 내려놓겠다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는 관심사예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질 거냐 아니면 뭐 자율투표를 하면서 찬성표도 진짜 나올 거냐 찬성표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 거냐 등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의 체포와 구속 그런 여부는 이제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은 일종의 그 치외법권이고 또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기존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경색된 야당 탄압 국면에서는 그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당내 토론이 좀 치열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계엄과 헌재 파면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탄핵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였거든요. 그렇죠. 당내 이견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통령 두 분을 또 한 분을 더 탄핵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동혁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그 내부에 치열한 토론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해지든 안 정하든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가야지 거기서 설익은 결과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꾸 갈등의 요소가 되고 서로를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총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율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정이죠. 이제 결론이 아마 자율투표로 가자라는 결정을 가지고 가면 그건 괜찮죠. 오늘 토론 치열하게 하자. 치열하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육탄전을 하더라도 치열하게 해서 결론을 내서 가야 된다. 그게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릴 텐데요. 지금 30초 남았는데 아까 한민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100일 맞아서 점수 100점 주고 가셨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점수? 저는 100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점수 못 내리시는 거예요? I 학점이에요? 네, 불안합니다. 인컴플릿 I 학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